선거제도 얘기 본격적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선거제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좀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가 없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사람들이 또 안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게 크게 뭐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준연동형으로 가되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약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자기네들 이제 민주당 표를 많이 얻으려면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명분이 없고 연동형으로 가자니 위성정당 분명히 국민의힘이 만들 게 뻔한데 그러면 또 의석수 차이가 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딜레마에 빠졌는데 결국 준일쌤이 보시기에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여러 신당들이 있잖아요. 네. 각각 보기에 어떤 선거제도가 가장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불리로만 먼저 따지자면은 네.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의 253개 지역구의 47개의 비례대표와 지금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이 미래통합당이 받은 의석수를 감안을 하면은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불리해요. 불리하다라는 건 손해를 봅니다. 정확하게는. 네,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는 건 명확해요.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명분이냐 실리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주장해 왔던 부분들하고 굉장히 배치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 네. 저는 뭐 제 예측을 말씀드리면은 2월 정도에 거의 1월 말 아니면 2월 달에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당에서 민주당에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늦출 겁니다. 이거는 늦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늦출 거예요. 12월 12일이 일단은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그때까지 못할 겁니다. 이거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예산안 정국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탈당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격하는 측에서 두 가지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 팬덤 정치에 네.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원칙을 어기는 이 그러니까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말바꾸기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판단에 늦추면은 그만큼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꿔서 이렇게 뭐 그게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저는 2월 거의 다 돼서 이거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연동형 제도가 좀 어렵긴 하지만 뭔가 정치개혁의 상징으로서 연동형 선거제도의 도입을 얘기해왔고 이게 이제 민주당의 역사에서 보면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다 이제 연동형 이제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이건 무조건 손해다 민주당한테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네. 어쨌든 그 맥락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진 거지. 그러니까 이 이른바 한국 사회를 수년간 지배했던 젖잘싸 정신을 이 비판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겠는데 일단 여기서 좀 출발을 해보죠. 이 최병천 소장의 분석, 이 팩트체크 전문가 김준일 쌤이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일단 이거는 예측이에요. 모든 게 제가 준비해 온 것도 예측이고 최병천 소장이 한 것도 예측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비현실적인 전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최병천 원장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그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120석을 가져가고 네. 민주당이 120석을 가져간다라는 전제예요. 지역구에서. 네. 그리고 나머지 정당이 조금씩 가져간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 총선을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이 당시 미래통합당이 84석을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163석을 가져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은 민주당은 43석이 사라져야 되고요. 지금 의석수에서. 네. 국민의힘은 무려 36석이 늘어나야 돼요. 이 기준대로 하면 최병천 소장이 한 주장한 대로 하면은 네. 현실적 지금 갑자기 국민의힘이 대우각성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잘해가지고 36석이 늘어날까요?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일단 이 분석은 예측이지만 예. 그 120대 121으로 놓은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 심지어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 구도가 2020년 때 미래통합당 때보다 더 암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랑 그 땅 보러 가요라는 이런 프로그램 유튜브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253개 지역구를 거의 다 다 봤거든요. 네. 거기서 왜냐하면 이런저런 데이터들, 과거 데이터도 있고 최근에 이제 지역에서 돌린 여론조사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지난번 84석보다 더 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예,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 네. 근데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천재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이제 병리평부터 볼게요. 네. 자, 여기에서 좀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은 35% 정당 득표율. 그리고 국민의힘은 35%, 이준석 신당 15%, 정의당 10%, 조국 신당 5% 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어요. 네. 요 가정은 아주 틀리지는 않았지만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그 국민의힘 계열이 33.8% 얻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33.5% 정도 얻어서 4% 얻었어요. 그리고 정의당이 9.7% 정도 얻어서 거의 10%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신당이 열린민주당하고 치환하면 5.8% 정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현실적인 수치는 아니다라는 건데 이거에 가장 큰 함정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 정당 지지율을 다 합치면은. 다 합치면 네. 100%. 100%요. 네. 지난번에 총선에 36개 정당이 나왔어요. 네. 예, 그 중에서 3% 봉쇄 조항을 넘은 정당은 5개밖에 없고요. 네. 그 정당들을 합치면은 그 정당들의 유효 득표수가 89%입니다. 10%가 빠진다. 11%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2016년 총선에서는 유효 득표수가 93%였고요. 지난번 총선에 89%였는데 올해도 이번 총선에서도 2020년하고 비슷할 거라는 거는 11%를 빼야 됩니다. 계산 자체가 전제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분모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분의 35 곱하기 47이 아니라 89분의 35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의석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자, 지금 최병천의 병리평은 지역구에서 120석 그리고 국민의힘도 120석, 이준석 신당 지역구 2석, 정의당 1석, 조국 신당 1석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병리평으로 하면은 비례 지역구 120석에 비례의석 16.45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136석이 나오고 국민의힘이 136석이 나오고 이준석이 9 그리고 정의당이 5.7 그래서 3.35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 여당 대 야당 기준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국민의힘 136, 뭐 137대 그리고 전체 야당이 한 164 정도. 네. 136대 164. 그래서 병리평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은 국민의힘하고 여당 대 야당 기준으로 하면은 120대 180 조금 그러니까 125 정도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125에서 130 사이에? 예, 125 네. 정도 돼요. 네. 130은 안 되고, 네, 125대 175 정도 네, 되거든요. 다 끌어모으면, 네. 우호세로부터 끌어모으면. 그러니까 그때보다 안 좋아질 거다. 병리평으로 가도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연동형으로 이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도표를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은 연동형 같은 경우는 전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병천 원장의 그 주장은 뭐냐면은 지역구는 민주당이 120석, 국민의힘도 120석이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준석 신당 지역구 2석, 1석이고 퍼센테이지도 똑같아요. 35, 35. 네. 네. 그런데 이제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초과 의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35%를 받으면은 정당 그 지역구에서 이미 100석이 넘었기 때문에 연동형에서는 한 석도 못 가져가는 비례를 거예요. 못 가져가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그 35%를 온전하게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신당도 비례를 11석 가져가고 만약에 이제 저거를 민주당이 위성정당도 안 만들고 연동형을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에 그리고 정의당도 비례가 7석이 되고 조국 신당도 3석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합치면은 이제 민주당은 120석밖에 안 되고요. 국민의힘이 146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병천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준석 신당 13석, 8석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반은 못 넘어요. 그래도 연동형으로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나머지 정당을 하면은 여야가 비슷해지고 민주당이 대판 깨진다. 이게 이제 최병천의 주장이에요. 네. 예. 이 주장 어쨌든 뭐 예측이니까 예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보면서 뭐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처음 봤는데 이게 지난번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논리를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사실 이게 이러니까 병리평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인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이 예측은 평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저는 최병천 소장은 기본적으로
뭐 윤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실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가치의 문제를 논하면은 서로 그냥 서로의 주장이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를 중요하게 하는 사람, 도덕성과 윤리 그리고 또 하나는 명분. 그거 중요시하는 사람하고 그냥 실리가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지금의 현재의 민주당이 초과의석을 가져가 지역구에서 초과의석을 가져가면은 무조건 연동형으로 하면은 약간은 그 손해가 크냐 작냐 따름이지 그냥 손해 보는 구도다. 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공포를 과장했다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수치를 가져간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선거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84석을 가져갔는데 예를 들면은 TK에서는 민주당이 한 석도 못 가져가고요.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 25석을 가져왔으니까 민주당 거를 가져올 것도 없어요. PK에서는 민주당이 7석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3석, 경남에서 3석, 울산에서 1석.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저는 못 가져온다고 봅니다. 여기 부산이 이제 전재수 의원이나 원래 2016년에는 5석이었는데 줄은 거예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김해랑 양산이에요. 여기는 민주당이 약간 탄탄하게 있는 데라서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TK, PK에서는 사실상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한 석도 못 가져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니 뭐 TK는 아예 없고 가져올 의석이 없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부터. 그래서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수도권에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지금 수도권의 판세가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49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8석을 가져갔어요. 그러게 강남 가불병, 서초 가불, 송파 가불, 그리고 용산까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마포, 마용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용성에서 지금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데이터나 여론조사 돌려본 거 보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확정이 안 된 데가 많은데 20%포인트 차 나이 난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20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다. 한번 쉽게 얘기하면 비현실적인 숫자고요. 제가 진짜 많이 가져가면은 한 10석 정도까지 지난번에 84석이었는데 정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가면은 94석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한 게 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준일 쌤이 사실은 시뮬레이션 한 것도 있잖아요. 그 결과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준연동형을 두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거, 그리고 위성정당을 방지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리고 병립형으로 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민주당은 29%를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방지법이 통과를 하면은 15%의 효과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15%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 이준석 신당 12%, 정의당 6%, 조국 신당 9%, 개혁연대 신당 3%로 잡았습니다. 개혁연대 신당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지금 개혁 플랫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했어요. 자, 왜 더불어민주당이 29%냐라고 한다라면은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에 기반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민주당이 29, 그리고 국민의힘이 30이었는데 이 중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민영배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민영배 의원이 방지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무조건 지역구에 전 지역구 50% 이상의 그 후보를 낸 정당은 무조건 비례대표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위성정당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미래통합당은 후보를 안 내요. 그리고 미래한국당을 만든 다음에 미래한국당의 의원을 꿔줘요.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이제 상단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에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올라가는 방식이었는데 만약에 민영배 의원이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국민의 힘도 있어야 되고요. 위성정당 이름을 국민의 심이라고 해볼까요? 국민의 심도 있어요. 근데 국민의 힘은 두 번째 있고요. 국민의 심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투표지를 보면서 이거 위성정당 꼼수네? 라고 해서 몰라서 잘못 찍는 사람. 아니면은 야, 이건 꼼수 정당에 찍어줄 수 없지. 라고 해서 하는 거를 그래서 그 효과가 50%로 반감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라면은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은 지역구를 제가 90석을 가져간다라고 6석이 늘어서 그리고 민주당은 163석에서 한 11석 정도 빠지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이 지역구 3석, 정의당이 지역구 1석, 그리고 조국신당 1석, 뭐 개혁연대 신당 1석 정도 그냥 잡았어요.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러프하게 잡은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120대 120으로 나올 수는 나오지 없어요. 않는다. 그거는 네. 확실해요. 네. 지난번 어쨌든 민주당이 이긴다. 많이 이겨요. 이번에 지금 선거 그러면은 준연동형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이 통과된 준연동형으로 했을 때는 민주당이 합쳐서 152석 비례의석은 한 석도 못 가져가니까. 못 가져가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106석. 이준석 신당 16석, 정의당 7석, 조국 신당 10석, 그리고 개혁신당 4석인데 사실은 민주당이 여기에서 29%를 받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될 경우 연동형을 지킨다고 할 경우에는 유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비례로 민주당을 찍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아니까 네, 다른 당을 찍을 가능성이 그래서 29% 중에 저는 10% 정도는 다른 당으로 갈 거라고 한 20%는 민주당 근데 그런 거 보정 안 했어요 그냥 온전하게 다 여기로 그냥 민주당 29%가 비례가 사표가 돼서 비례에서가 함석도 못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정을 하면 야권의 당선자가 더 많아지겠죠. 왜냐면 야권의 당선자가 더 늘어나요. 전략적 야권 투표를 할 테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이 파일을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을 만들더라도 그 숫자는 좀 더 줄어들고요. 다른 정당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 갑자기 국민의힘 찍을 일은 없잖아요. 비례로. 그러니까 나머지 정당들을 찍을 텐데 더 늘어나기니까 사실은 이 숫자가 좀 더 보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권 숫자가 늘어나네요. 그 야권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위성 정당을 민주당이 안 만들고 그대로 유지하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20%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이 그 10% 이상이 다 그 정도 쫙 이제 뿌려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보정은 안 했다라는 거고 네. 위성정당 방지법이 없을 경우에 이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똑같아요. 모든 전제.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있으나 없으나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영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있으면 16석이었는데 이게 24석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8에서 10 정도 늘어난다. 8에서 10 정도 늘어나고 이준석 정당은 아까 전에는 13석이었는데 이게 9석으로 줄고요. 비례가. 그리고 정의당도 6석에서 5석으로 줄고요.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이 없을 때는 조국신당도 9석에서 7석으로 줄고요. 개혁연대 신당도 3석에서 2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152석, 국민의힘이 114석, 그리고 이준석 신당 12석, 정의당 6석, 조국 신당 8석, 개혁연대 신당 4석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요 의석수가 되게 눈에 띄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국민의힘의 지금 의석수랑 사실 큰 차이 없어요. 지금 네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 정도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위성정당을 이제 방지법도 없고 현행 그대로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위성정당 민주당이 안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 양당이 가장 말하자면 내심 그냥 병립형을 하고 싶어하는 병립형으로 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병립형으로 가는 거를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심플해요. 자, 민주당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9%를 얻는다라고 그대로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병립형으로 가면은 비례의석이 15석입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30%를 얻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비례의석이 16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퍼센테이지대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준석 신당도 등등등등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은 167석이 됩니다. 15석 차이네요. 위성정당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15석 차이인데 국민의힘은 106석이고요. 이준석 신당은 9석, 4석, 6석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자, 위성정당 방지법이 있으면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있었을 때 국민의힘이 몇 석이었죠? 106석. 예. 병립형으로 가면 국민의힘이 몇 석이죠? 106. 예. 똑같네요. 거의 똑같아요. 네. 그 효과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위성정당 방지법이 만들어져서 그 효과가 정확하게 반토막 난다라고 하면은 병립형으로 가나 네. 뭐 이렇게 가나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다만 병립형으로 가면 민주당의 그러니까 민주당 자당 소속의 의원의 그러니까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그게 15석 정도가 늘어날 거다. 민주당의 그 비례가. 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위성정당 안 내고 그러면은 그 15석, 병립형으로 갔을 때 늘어났던 그 15석이 나머지 정당의 3석, 2석, 뿌려진다. 1석 이런 식으로 쫙 뿌려진다. 뿌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이네요. 예를 들면 우리 당 소속 의원을 15개를 늘리면서 퇴행이라고 지적하는 과거로 회기라고 지적하는 병립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현행 선거제도를 뭔가 개혁적인 프레임으로 이미지화하고 15개를 우리 당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범야권으로 보이는 데에 나눠줄 거냐 이 두 선택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그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병립형으로 돌아가기가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법을 바꾸는데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난리가 날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여기 시나리오에는 없는 거네요, 그거는. 여기 시나리오 없는데 사실상 병립형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네.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병립형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예, 효과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 네. 뒤에 있는 큰 이익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대선을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0.73%포인트로 졌잖아요. 네. 그때 민주당 지지자, 열성 지지자들과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얘기했던 게 정의당 때문에 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정의당이 2.5% 정도 심상정 후보가 가져갔는데 단일화만 해줬어도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단일화 제의가 없었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게 공식적으로 조원진한테는 이재명이 전화를 했는데 심상정한테는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거는 이제 뭐 박원석 의원이 이미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그게 왜 근데 그렇게 양당의 사이가 나빠졌는지 아시나요? 왜 그렇죠? 2020년에 위성정당 만들면서 약속을 깨버린 민주당에 대한. 정의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위성정당 만드는.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안 가. 그 뭐 조국 사태 이후 뭐 등등등 해서 갈라졌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2027년 대선에서 또 이재명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감옥에 안 간 상태를 가정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재명이 이제 나온 거를 가정을 하고 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오세훈이나 네. 뭐 한동훈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영끌이 되잖아요. 또 단일화 막 할 거예요. 또 네. 누구랑 단일화하고 막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심상정이 됐든 정의당의 누군가가 이재명과 단일화를 할까요? 약속을 또 한 번 저버렸을 때. 또 한 번 연동형 이게 했는데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문제인데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1대1로 붙으면은 대선 얘기를 잠깐 하자면 1대1로 붙었을 때는 다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자구도가 되면은 이럴 때 연합 정치를 했을 때는 민주당이 이겼어요. 예를 대표적인 게 연합 정치가 아니라 아예 이게 다자구도가 되면은 예를 들면 2017년에 문재인이 이겼던 거는 민주당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덩어리가 제일 커요. 네. 이거는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 때 만든 그 보고서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그 보고서를 좀 심층 분석해서 도대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한번. 재밌겠네요.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평화 민주 세력이 한 35%로 가장 큰데 이들의 확장성이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은 반공보수 쪽 세력하고 능력주의 세력하고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영끌을 하면은 보수가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2012년에 박근혜랑 문재인 때 다 진영을 다 끌어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연합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난번에 이재명이 진 것도 사실은 연합정치가 안 돼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봐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입니다. 뭐 저는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거나 위성정당 만들 거라고 보는데 그게 어떤 효과로 돌아올지는 한번은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올 수 있다. 저는 뭐 대선 출마하면은 절대 단일화 안 해줄 거예요. 정의당이나 나머지 정치 세력들은 절대 이재명하고는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업 마무리로 진행된 알림장 저희가 한번 요청을 좀 드려볼게요. 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거대 양당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양당에게 과제를 좀 간단하게 내주신다면. 선거제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체하자, 양당. 다당제로 가자. 다당제. 저는 이 농담이 아니라 해체라는 것보다도 양당제의 장점이 있는데 양당제의 장점이 이제는 거의 소멸했다. 사라졌다? 예, 왜냐하면은 뭔가 연끌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막 3번씩 해봤잖아요, 서로. 대한민국이 나아지고 있나요? 그럼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갔는데 뭔가 굉장한 개혁을 이뤄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또 다 뒤집혀요. 이 양당제에서. 그래서 다당제가 있어서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우리나라 인구 소멸하고 지금 맞아요. 흑사병보다 더 심하다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당이 싸운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나라가 이 지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소모적으로 싸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협하는 정치와 다당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제 평소의 지론이고 소신이었어요. 그래서 양당의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오질나게 맨날 먹고 있는데 거대 양당 해체해야 된다. 네, 해체하자. 이 의견은 김주일 쌤의 의견이고 제작진과 진행자의 의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